독립하여 처음 내가 자리 잡은 곳은 관악구 조원동의 강남 아파트였다. 고등학교 전작과를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곳은 구로 공단의 대한광학이었는데 근처 친구 집에 그렇게 새빵살이를 시작했었다. 당시 내가 참여하고 있었던 사업은 국내 최초의 광학식 카메라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리고 카메라는 국력을 상징하는 사업이었다. 더 멀리, 더 은밀히, 더 빨리 기록하는 일은 신체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적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이었다. 대한광학의 첫 시제품 코비카 35BC는 당시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도였다. 군수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카메라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다양한 로비가 없었다면 기술을 배우는 일조차 불가능에 가까웠다. 카메라의 전체적인 설계 도면은 일본의 마미야사를 통해 들여왔고 렌즈는 핵심 기술이었기에 수입해오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우습게도 마미야사에서 공급하는 렌즈 역시 독일의 테사 렌즈 도면을 입수해 모방한 기술이었다. 카메라 본체에 들어가는 타임박스 기술은 캐나다를 통해 들여왔었다. 캐나다 미들랜드에서 72년 미군에 납품하기 위해 라이카 K7A를 잠시 생산한 적이 있었는데 독일 카메라 기업들이 기술 제휴를 거절하였기에 우회로를 찾은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코비카 35BC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카메라 기술을 누덕누덕 기운 특이한 카메라였다. 역설적으로 이 카메라는 군수품이 아닌 가정보급용이었다. 아니, 가정보급을 가장해 기술을 획득하여 군수산업에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이 사업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지는 못하였다. 공장에서 내가 하였던 일은 이 카메라들을 분해하여 원천 기술을 추출하고 자체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되어 대체된 코리나 렌즈는 품질 면에서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나에게 코비카 카메라는 구실 좋은 장난감으로 밖에 안 보였다. 나는 오히려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당시 미군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밀수품들에 더 많이 관심이 갔다. 아직은 홀몸이었기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카메라들을 수집하였고 공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응용하다 보니 줄곧 카메라들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방을 살자고 한 친구가 카메라 수리점을 개업하자고 하였을 때 나는 흔쾌히 승낙할 수 있었다. 공장을 나와 친구와 자리를 잡은 종로구 예지동은 한국에서 가장 큰 밀수품 시장이었다. 수입 제한이 있었던 시절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여올 수 없는 모든 물건들이 예지동으로 몰려들었다. 특히나 고가의 물건들인 보석, 시계, 그리고 카메라는 예지동의 상징이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고종 사촌 누나가 소개해준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할지 아니면 친구가 카메라 수리점을 차려야 할지 선택을 했어야 했다. 남자가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부모님의 전 근대적인 생각에 결국 나는 결혼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못해 카메라 가게를 차렸다. 그렇게 나는 집도 없이 가게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장사를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친구가 나에게 예지동으로 넘어올 때 장인과 장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도 생각했었다. 정작 나는 카메라 수리보다는 밀수에 주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시점이었다. 인근의 전당포들과 거래를 맺고 물건을 공급받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기 전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보따리 장수를 자처하였다. 독일 중동으로 파견 나간 인부들 역시 카메라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고객들이었다. 잘못 걸려 경찰에게 매맞는 일도 허다했다. 아무튼 그렇게 나는 카메라로 돈을 모았다. 어느 날은 고종사촌 누나가 가게를 방문했다. 이제 슬슬 집을 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나는 생전 밟아본 적 없는 땅을 밟게 되었다. 은평구 가련동은 넝쿨이 많아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도 그런 것이 가련동은 매봉산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 경기도 고양시였다.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며 군인들이 외박을 나올 수 있는 제한선이었기에 위락시설 및 유흥업이 발달했었다. 그렇게 자본이 유입되며 판자촌이었던 지역들에는 하나 둘 양업집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예지동 가게를 접게 되면 소일거리로 작은 사진관을 열면 좋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 기존의 판자촌이었던 지역이기에 가격이 나쁘지 않았다.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고종 사촌이 추천해준 곳은 석광사라는 무어가 절 바로 아래의 땅이었다. 산 끝자락이라 높은 대신에 조용하였으며 산바람이 내려와 공기도 좋고 선선했다.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건설업자 몇몇을 만나며 직접 집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마당에는 텃밭이 하나 있으면 했다. 하지만 그 외에 큰 욕심은 없었다. 거실은 채광이 좋았으면 했다. 그리고 모든 방들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한다. 안방이 필요했다. 기왕이면 아늑해야 하고 조금은 어두워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혹시 모르니 손님방이 하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방문하시거나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자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어쩌면 자식이 생겼을 때 공부하기 좋은 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서재 겸 카메라 방이 필요했다. 이곳은 건조하고 고요해야 한다. 간혹 내가 일을 쉴 때, 아니 은퇴 이후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여한이 없을 것이다. 집은 쉴 새 없이 지어졌다. 동네의 청년들도 푼돈으로 일을 거들었고 매일같이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했다. 나 역시도 타일부터 미장까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거들었다. 그렇게 이 집은 아마추어들이 만든 집이었다. 아마추어들이 모여 코피카 카메라를 만들었듯, 아마추어들이 모여 예지동이라는 상권을 만들었듯, 이제는 아마추어들이 모여 집을 지었고 마을을 이루었다. 비록 벽은 미장 솜씨가 모자라 배가 부르고 바닥은 어디 하나 평이 맞지 않지만 천정의 높이는 들쭉날쭉하고 제멋대로이지만 추운 날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더운 날에는 시원 바람이 관통을 하며 목욕, 세탁, 설거지에 지장 없는 급수와 배수가 가능한 집이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여담으로 이 집 근처에 3호선 연신내역이 개통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목적이 우리를 세상에 가둔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없었다면 아마추어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고 아마추어는 프로가 될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마추어들의 작은 역사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작은 서막이다.